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구급시험 잘 보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구급시험에 대한 평가가 무난했다라고 이제 국어평가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급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총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별 이런 파트별 이제 난이도나 유형 같은 것들이 좀 파악이 됐는데 역시나 비문학이 좀 강세로 떠오르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비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4문제씩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파트씩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 2번으로 뜬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보기에 문장이 4개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여기 이제 보기에 있는 걸 확인하실 때 하나씩 이렇게 선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고쳐쓰기예요. 그죠? 이거는 문법의 가장 마지막에 조금 간단한 파트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 건데, 자, 가라를 고쳐 쓴 것. 원래 이건 장문에 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약간 문법적인 요소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가부터 볼게요. 자,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라고 얘기했는데요. 1번 선지 볼게요.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자, 이때 다르다, 이때 뭐 different라고, 그죠? 자, 다르다라는 건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 자, 근데 이때 틀리다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틀려가 쓰이면 안 되고 오빠와 나의 생김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달라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적절한 답이에요. 자, 나 한번 볼게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랬는데 나를 봤더니 바램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시들은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 예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서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명사형 어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명사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원형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때 하는 걸, 자, 바라다가 원형이에요. 바라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라다, 바라고, 바라니.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간이 어디까지인가요? 바라찍이죠. 그러면 얘를 보면 바라찍 플러스 명사형 어미 미음 붙은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얘는 바램이 아니라 바람, 이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잘못 고쳤죠. 고치기 전에 이 표현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편한 마음으로 답을 찾았으니까 3번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오직 바라는 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 내가 오직 바라는 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랬죠? 자, 그러면 이때의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서술어, 주어, 주술호응의 문제가 다예요. 자,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이럴 때, 자,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라는 게 있죠. 자, 호응이 뭡니까? 서로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주어에서, 자, 뭐뭐라는 은는 이렇게 나오면 서술어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주술호응의 문제죠. 그래서 뭐뭐라는 은는 뭐뭐 이게 아니라요. 자,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것이야의 준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이고요. 자, 라 볼게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을 이제 비교해 봤더니 이게 추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문장 성분 뭡니까? 문장 성분. 여기는 없었는데 이 문장 성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누구누구에게, 자, 이거는 지금
부사어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고치기 파트에서 자, 저희가 생략된, 과도한 생략된 성분 이 파트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 이렇게 어떤 한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는요, 앞에 나와 있어서 똑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 의미 중복 때문에 하나를 생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전제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근데 이때 주다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자, 시련을 주기도 해. 자, 여기에서 조금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필수적 부사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질문이 바로 나오느냐, 소통이 바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한번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누가 시련을 줬어. 시련을 주었어. 이랬어요. 신이 시련을 주었어. 그러면 누구에게? 라는 물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이때의 부사어는 단순히 부속성분으로서 용언을 수식하는 그런 부사어가 아니라 이때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로서 자, 문장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지금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맞게 고친 문장이죠. 자, 이렇게 고쳐쓰기 같은 파트는 문장 고치기 파트 딱 4파트, 굉장히 짧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공부하셨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어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딱 보면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사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역시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이렇게 첫째 기역, 니은 하나씩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피셋이나 리트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제가 구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로도 사실은 조금 지문을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업시키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자, 일단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읽기 전에 선지를 먼저 보셨을 때 푸실 수 있는 분들이 네,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여기에서 배꼽은 일반적으로 일단 기억 볼까요? 아이들의 코 묻은 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니은은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글을 쓰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디귿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자,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네, 리을 무서운 전염병이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 불렀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 이렇게 볼까요? 자, 두 개 단어가 여기에서 이거는 스킵할게요. 자, 두 개 단어가 긴밀한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하게 된 경우다 해놓고 이제 긴밀한 관계여서 포함한대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아침에 먹는 밥, 근데 밥인데 무슨 밥? 아침밥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이때 물인데 콧물이란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코가 묻은 돈, 콧물 똑같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에요. 자, 니은 볼게요. 자,
자,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지금도 써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로 지금 바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똑같이 바가지가 쓰이는데 플라스틱 바가지를 말한다. 자, 그럼 이때 수세미 옛날에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똑같이 쓰이지만 의미가 바뀌었어. 얘도 정답이에요. 자, 디귿을 보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 의미가 변화한 경우, 사실은 저 이거 딱 봤을 때 저는 이 앞에 있는 예문 디귿은 보지 않았어요. 사실 디귿 먼저 눈에 가긴 했는데 그 이유가요. 자, 배꼽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지만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그럼 바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반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특수적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특수에서 뭐로 간 거예요? 일반화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얘는 일반화에서 특수화가 된 거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마지막 볼게요. 자, 심리적인 이유로 마음이 그렇대요.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걸 대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가 변했대요. 그래서 호랑이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자, 무서운 전염병이 천연두 마마 이런 거. 그래서 이 천연두라는 단어가 꺼려져서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대신하는 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 정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문제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니은 디귿리을 되게 빠르게 이제 읽어내시기 전에 이걸 이제 쭉 보시고 하나씩 비교하시면 사실 이렇게 하나씩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굉장히 좀 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일반화 이런 단어가 보이면 좀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한눈에 조금 보게 되는 그 능력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유형들을 푸시다 보시면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딱 봤더니 이, 그, 저, 네. 지시대명사의 쓰임이 지금 지시관용사인데, 자,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자, 문법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그,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정말 쉽게 푸실 수 있는, 그죠? 자, 해볼까요? 화자와 청자를 기준으로 이그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자, 제가 이게 뭐야? 그러면 이때 이라는 건 화자에게 가까운 거지 듣는 사람, 청자에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죠? 화자에게 가까울 때. 자, 이는 화자에게 가까울 때 이를 씁니다. 야, 그거 뭐야? 자, 그럼 이때 그라는 건 화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 청자에게 가까울 때 쓰죠. 그래서 이때 그라는 건 화자가 아니라 청자에게 가까울 때. 자, 얘들아, 저거는 뭐지? 라고 얘기한다면 저거라는 건요, 화자에게도 멀고 청자에게도 멀 때를 말해요. 그래서 저라는 건 화자나 청자 둘 다 멀리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게 저예요. 이 정도 외워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예시로 생각해보셔도 상관없었어요. 사실 이거를 딱 알고 계셨으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책 읽어봤어? 그 책. 그럼 얘네들이 같구나 라는 걸 일단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추천을 한대요. 꼭 읽어보겠대요.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그러면 이거 내가 오케이 알았어, 추천 받을게. 한 권만 더 골라줘. 자, 그럼 저 책은 어때?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저 책 했는데 이때 저의 뭐예요? 둘 다 먼 대상이죠. 저거 어때? 이러니까. 자, 근데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틀렸죠.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화자, 청자 둘 다에게 멀리 있는, 둘 다 멀리 있는 대상.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보고 답 2번 체크할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풀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볼게요. 저 책은 어때?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래요. 그래, 그 책도 함께 볼게. 그러면 이때 저 책과 그 책, 같은 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구나. 이 두 책을 들고 자, 읽어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2권이래요. 그럼 어떤 거? 이 책 2권이라니까 이 책 2권은 기역 리은데 디귿 리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자, 기역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리을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이 그예요. 이 그. 그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말이고요. 리을은 아까 둘 다 멀리 있는 거니까 틀렸고. 자, 3번은 디귿과 리을은 같은 대상이래요. 같은 대상이죠. 그죠? 자, 3번 정답이고요. 자, 미음은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가리킨다. 그러면 이때 미음은 당연히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가리킨다. 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문제는 한번 볼게요. 자, 어문 규정이에요. 여러분, 어문 규정을 조금 좀 어려워하신다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문법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법 이론은 사실은 한 달이면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규제 같은 굉장히 얇아요. 한 30쪽 정도? 그 정도만 거기에서도 다 암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빨간 색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뼈대를 잡아서 암기하시면 네, 굉장히 문법은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어문 규정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조항이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네, 절대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선택지도 거기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이 나오는 이런 예시들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문 규정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뭐 기본적인 문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 어휘를 암기하시면 이 조항이 제시가 되었을 때 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문 규정이 가장 최애 파트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한글 맞춤법 제30항입니다. 사이시옷 관련 규정이었죠, 그죠? 자, 사이시옷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했어요.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시옷 다 공부하셨죠? 된 소리가 나는 경우,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자, 우리는 사이시옷을 받쳐서 표기한다.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제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조항이에요. 자, 그럼 조건 볼게요, 여러분.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합성어가 뭡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죠. 중심 의미가 있는 두 개가 붙은 게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힌트는 순 우리말 플러스 순 우리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이게 두 번째 조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그럼 여러분, 된 소리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죠. 된 소리가 뭡니까? 너무 쉽다고요? 네, 된 소리는 힘을 한번 줘보세요. 힘 주면 끄, 뜨, 뿌, 쓰, 쓰 이게 된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뒷말 첫 소리 초성이 끄뜨뿌스즈로 나는 거 이게 가예요. 자, 그럼 가 한 다음에 일단 풀어볼게요. 자, 아래 플러스 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 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어요. 이번에 한자 표기 문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서요. 자, 그럴 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천자문 정도,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특히나 여러분께서는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바꿔볼 수 있는 것 정도만 바꿔봐도 걸릴 수 있다. 충분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아래 하잖아요. 집, 당 이렇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네는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 대 순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얘를 발음해봤더니 발음이 어떻게 나요? 레, 집 혹은 레, 집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우리말끼리 된 합성어 확인했어요. 그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거 확인했죠?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자, 1번은 이렇게 사이시오 받쳐 적는 게 맞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가에 따라 세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순우리말. 조각 떠오르세요, 한자로? 저는 안 떠올라요. 자, 순우리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거 확인했고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인 합성어인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발음 한번 해볼게요. 쪼각 이렇게 발음이 나네요. 아, 그럼 정말로 여기가 쪼가 됐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얘도 당연히 쇠쪼각 두 개로 발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소리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도 된 소리가 났기 때문에 2번도 잘 적었어요. 아, 그럼 이제 앞에서 걸렸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뒤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순우리말 대 한자어에 대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그러면 이 두 조항에서 뭐만 다른가요, 여러분? 바로 이 구성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가로 나를 봤을 때 얘는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의 경우에 여러분. 자, 이거 이제 한자 하셨으면 금방 푸셨을 텐데. 자, 전세 방이에요. 자, 한자로 방은요, 방자죠. 방. 그 다음에 이거 낼세. 그래서 우리가 세금 할 때요, 여러분. 세금이요. 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세금이라는 거, 돈을 낸다. 세자가 한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성이에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다 오답은 3번이에요. 자, 사실은 사이시옷에 관련된 조항에 뭐가 있죠? 자,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는 예외 6개만 제외하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색간, 착간, 숫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 6개 예외만 빼고 자, 나머지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6개를 뭐 옛날에는 이제 초기에 문법 한 10몇 년 전에 여러분 그때는 그 6개가 항상 조금 암기를 해야 됐던 출제될 확률이 좀 높았던 그런 부분이었다면 요새는 그 6개를 그렇게 잘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순우리말 대 한자어로 된 경우에 한자어끼리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볼까요? 자리 한자 떠오르세요? 저는 안 떠올라요. 자, 아까 근데 낼세 얘도 그러면 한자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순우리말 대 한자어가 만나서 자리세 그럼 한번 볼까요? 자리세 혹은 자리세. 어쨌든 뒤에가 된 소리로 그쵸 발음이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어문 규정 정말로 조항 다 암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조항에 관련돼서 나오는 예시들은 다 돌고 돕니다, 여러분. 막 너무 처음 보는 생소한 예시가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확신합니다, 저는.